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5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 4분. 자, 장이 마감했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이제 별일이 없어요. 심하게 감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게 양봉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막을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406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해도 되는데 406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치는 힘이 있을 때는 406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받치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와도 상관없지만 내려도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월봉을 가지고 할 이야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거래량이 늘면 하락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상승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하락이 온다면, 그죠? 이게 정말로 하락하는 흐름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보이는 하락의 1차 목표치는 310 정도 돼요. 310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겠다면 월봉을 보고 매수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은 이제 매수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하락하면 310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에 나서지 않는 편이 정신 건강엔 좋겠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갔더니 이게 문제예요. 붕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받쳐주는 힘은 없는데 문제는 위에서 누르는 힘도 없어요. 위에서 누르지도 않고 밑에서 받쳐주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도 그만이고 내려도 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도 딱히 땡기지 않고 반대로 매도를 하기에도 이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자, 매도자 모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봉의 고가, 봉의 고가랑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상 하단선의 거리를 보통 이제 이격이라고 하는데 그 이격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이격을 좁히는 방법은 상승해서 395.26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상승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하락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지금 고가가 392란 말이에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392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37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볼벤의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 볼벤 20 하단선이 391.88입니다. 391.88.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려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하고 현재 봉의 고가가 밀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만 본다면 375까지 빠지든가
아니면 반대로 395까지 오르든가. 예.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면 375까지 내려야 정상적인 봉의 형태가 되고요. 375까지 내릴 수 없다면 반대로 395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도 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375까지 빠질 수 있으니 매수를 하기도 그렇고 395까지 오를 수 있으니 매도를 하기도 그렇고 매수를 하기에도 매도를 하기에도 지금의 상황은 양쪽 다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봉 오늘 그냥 붕 떠서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여기 390.57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가능하고요. 오늘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도 매수가가 없고 주봉에도 매수가가 없는데 일봉도 매수가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셔야 돼요. 매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하에서는 그냥 매도는 홀딩 전략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는 딱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뭐 답이 없습니다. 목표가는 406대고요. 밑에 하단선이 전혀 발달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떨어지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주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가 394.74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395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자는 답이 없어요. 375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388.75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봉은 위아래 모두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봉을 보시고 일봉을 보시고 역시 고가 밑에 상단선이 있고 저가 부근에 하단선이 있으니까 지금 구조로는 상단선 하단선 둘 다 지키기가 딱히 적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구조에서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고 싶다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매수는 포기해야 되고요.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보합으로 시작하거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이제 주봉은 375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매수 전략은 살짝 접으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잠시 보여드리면 코스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잘 보세요. 3월달 고가와 3월달 저가가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3월달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월달 저가보다 낮은 저가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3096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하고 2929보다 낮은 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가는 사실 3096보다 낮습니다. 306이니까 3월달 고가보다 낮은 고가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2929를 붕괴하는 저가가 필요한데 아직 2929를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929면 지금 수치보다 33포인트니까 1% 조금 더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1% 조금 더 내려야 되는 수치인데, 여기를 이제 붕괴를 해야 사실상 정상적인 봉의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몰라도 약간 긴 호흡으로 지수를 보시는 분은 2929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일단 상방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3,534억을 샀고 외국인이 6,203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이 2,358억을 매수했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한 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는 하락에 유리한 거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2,343억을 매수했는데 이거는 환매수로 보입니다. 기존의 포지션이 매도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정리하는 수준이라 딱히 큰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옵션 쪽에서도 사실 특이사항은 없는데 기관이 품매도를 친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품매수를 한 부분은 한 번쯤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면 횡보는 가능해도 급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외국인은 딱히 관심이 없는데 지금 기관이 일단 아래를 틀어막고 있는 상태라서 급락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급락이 오지 않으면 감아 올리기 조금 더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하방을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